28장 자기장입니다. 28.1절은 자기장 내에 입자라고 나타나 있는데 자기장 내에 대전 입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있을 때 이 전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알아보기 전에 전기장에 있는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전기장 E에 있을 때는 얘가 F2의 E의 방향이 이쪽이고 플러스 Q가 있을 때는 이때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을 F2라 그러면 F2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QE만큼의 힘을 받겠죠. 따라서 우리가 FE는 Q이라는 걸 배웠었죠. 근데 이제 자기장이 있을 때, 자, 플러스 Q라는 입자가 자기장 B라는 데 있을, 자기장이 B인 곳에 들어오면 이 입자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힘을 받는 조건이 속도가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속도가 0이면 F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속도가 있어야 되고 이때 받는 힘을 FB라고 그러면 방향과 크기를 정해야겠죠. 벡터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B와 V가 이루는 평면이 있겠죠.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이루는 두 개가 벡터가 이루는 평면이 있는데 거기에 수직인 방향이 됩니다. 근데 수직인 방향이니까 두 개의 방향이 나오겠죠. 평면의 수직이면 평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와 평면 밖으로 나온 두 개가 있겠죠. 자, 그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고 엄지손가락을 속도의 방향으로 두면 이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크기는 F는 Q, V, B,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장과 속도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그럴 때 이거의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FB는 Q, V 크로스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크로스 벡터 외적은 토크를 할 때 배웠죠. 토크가 역학에서 토크가 R 크로스 F였죠. 그래서 R과 F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내고 R에서 F로 가는 방향이 R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F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접었을 때 그때 향하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방향이 결정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오른손에 손가락 4개와 엄지손가락을 각각 자기장과 속도로 놓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이 자기력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Q, V 크로스 B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근데 이걸 뭐 뒷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자기장과 속도가 방향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V에 자기장과 평행한 거는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과 수직인 속도는 V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얘는 V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V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하고 평행한 방향
이 자기장하고 평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뒷장에서 나오니까 자기장과 평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가 나와 있네요. 퀴즈 28.1을 보면, 자, 전자가 종이면 위로 운동하고 있대요. 전자가 이제 속도가 종이면 위로 나오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자, 손가락 4개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고 속도의 방향은 지면에서 나오니까 위쪽 방향으로 하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얘가 X 방향이고 V가 Z 방향이면 플러스 Y 방향에 FB를 갖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Y 방향으로의 힘을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럼 자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장이 해준 일을 W라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해준 일을 WB라 그러면 얘는 FB 내적하고 변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자기장이 있을 때 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이 속도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하고 같겠죠, 그죠? 그러면 힘의 방향은 여기에 수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FB하고 델타 S하고 변이 방향하고는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이런 WB는 FB 곱하기 S가 되는데 얘는 FB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수직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입자에 대해서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얘가 90력이 돼서 이 입자가 계속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게 중력처럼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자기장의 크기인데요. 자, 자기장의 단위를 알아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F는 QV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단위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뭐 사인, 코사인은 없애면 되겠네요. 그래서 B로 정리를 하면 QV분의 F인데, 이때 디멘전을 생각해보면 F는 뉴턴이죠. 그리고 Q는 쿨롬이고 V는 메타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근데 쿨롬 퍼 세크가 암페어니까 뉴턴 메타 곱하기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뉴턴 나누기 미터 곱하기 암페어가 되고, 얘를 우리가 테슬라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1테슬라는 1뉴턴, 1테슬라는 1뉴턴 1미터 곱하기 1암페어일 때 얘를 1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테슬라의 단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가우스 단위를 써가지고 얘의 만분의 1인 10의 4성 가우스가 1테슬라가 되게 하는 가우스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지자기는 0.05m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8.1이 있네요. 자, 예제 28.1은 자기장 내에서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전자가 X축을 따라서 8 곱하기 10의 6성 메터 퍼 세크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자기장의 방향은
y축이 있으면 이 xy 평면상에 자기장이 있는데 요 속도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면서 자기장의 크기는 0.05mm 테슬라만큼의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기력을 구하라 그러네요. 자, 일단 자기력의 방향을 먼저 구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60도 되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이때도 똑같이 그냥 자기장의 방향을 4개의 손가락을 갖다 대고 속도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을 가져가게 되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을 받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이 속도의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90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을 되면 XY일 때 플러스 Z 방향으로의 자기장에 작용하고 이때 자기장의 크기는 Q, V,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고 V는 8 곱하기 10의 6성 메타 퍼 세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크기는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미리 테슬라니까 3성 테슬라가 되겠죠. 곱하기 사인 세타는 사인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 뉴턴이 되겠습니다. 28.2절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의 대전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이 장을 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X자로 표시를 해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으로 표시를 해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B가 아웃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에서 힘을 받으려면 대전 입자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속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의 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그러면, 자, 자기장하고 평행한 방향이 있겠죠. 이때를 V 패러렐이라 그러고 얘는 V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기장과 수직인 쪽은 V 퍼펜디큘러 그러면 얘는 V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있을 때 얘를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과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원운동을 하게 될 거고,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자기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플러스 Q의 입자가 여기 있으면 얘의 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V의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 이때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 다음에 F의 힘은 왼쪽을 받을 거고, 얘가 이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힘을 받아서 여기 오면 오른쪽으로 속도가 움직일 텐데 이때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 보면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절에서 잠깐 나왔듯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입자에 해준 일을 생각해 보면 Q, F, B 내적 델타 S가 되겠죠. 근데 FB하고 델타 S하고는 수직이죠. 그래서 W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이 발생하고 이 자기력이 해준 일은 0이 됩니다. 자기력이 0이라는 것은 델타 EK가
2분의 1 델타 mv 제곱이 0이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는 바뀌는데 속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일정하게 있을 때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한 입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구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구심력을 F라 그러면 F 구심력이라 그러면 얘는 QVB가 되겠죠. 이 자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얘가 mr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v를 없애주면 r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r은 qb분의 mv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이로 레디어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r 값이 qb분의 mv로 등속 원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속 원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구할 수 있겠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v를 해주면 m분의 q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오메가는 자이로 프리퀀시 혹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m분의 qb인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기를 구해보면 t는 v분의 2파이 r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qb분의 2파이 m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주기는 qb분의 2파이 m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수직 성분만 있을 때를 생각한 거고,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동시에 있을 때는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일 때 얘와 수직 성분으로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수평 성분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선 모양을 그리면서 이 플러스 Q가 진행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Q의 운동은 나선 모양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가 나와 있네요. 퀴즈 28.2를 보면 대전 입자가 자기장과 수직으로 반지름 R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동일한 성질을 가진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와 같은 방향으로 더 빠르게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도 V로 들어왔을 때 얘가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속도가 V 프라임이 V보다 크게 들어왔을 때 이거의 운동은 어떻게 될지를 구해보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식에서 구했듯이 이때 R은 QB분의 MV가 되겠습니다. 근데 Q와 B와 M은 똑같으니까 R은 V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에 반지름 R'이라 그러면 R'은 R보다 큰 운동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더 큰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예제 28.2번이 나와 있네요.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운동하는 양성자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양성자니까 전하량은 Q는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반지름이 14cm래요. 자, R이 14cm이고 자기장이 0.35 테슬라인 균일장 자기장 내에서 양성자가 원운동을 할 때 양성자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R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R은 QB분의 MV라는 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걸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는 M분의 RQB가 되겠네요. 따라서 V는 M은 양성자의 무게가 되겠죠. 얘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0.14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0.35 테슬라가 된다 그랬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MKS라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로 나타냈었죠. 가우스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속도가 4.7 곱하기 10의 6승 메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14cm로 운동을 하려면 속도가 4.7 곱하기 10의 6승 메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양성자 대신에 전자가 같은 속력으로 자기장의 수직 방향을 운동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전자로 바뀌면 R은 QB분의 MV인데 같은 속력이고 Q는 양성자와 전자가 같죠. 그리고 같은 자기장이면 반지름은 M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M이 클수록 반지름이 커지죠. 근데 이제 전자가 오면 M 프로톤이 M 전자보다는 훨씬 크죠. 한 2000배 정도 더 크죠. 그래서 반지름은 한 2000배 정도 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올 때가 양성자일 때보다는 훨씬 반지름이 작아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8.3을 보면 자, 우리가 전하를 전이차가 350V로 전이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속을 시켜줍니다.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자를 E가 있는데 얘를 가속을 시켜줘서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제 속도 V를 얻겠죠. 처음에 속도가 0에서 속도 V를 얻은 다음에 얘가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등속 원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이차가 350V이고 반지름이 7.5cm인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A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네요. 자, 반지름이 7.5cm이므로 우리가 R은 QB분의 MV라는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Q는 알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자기장을 구하는 거고 질량도 알고 있고 속도는 모르죠. 그래서 얘를 자기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QR분의 MV가 되는데 M과 Q와 R은 알고 있으니까 V를 구해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V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350V의 전이차에서 얘가 얻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 그러면 얘가 Q 델타 V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V는 루트 M분의 2QV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과 QV를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얘가 계산을 해주면 1.11 곱하기 10의 7승 메타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31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이고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그리고 볼티지 V는
그래서 350V였죠. 이걸 넣고 계산하면 1.11 곱하기 10의 7성 m/s가 됩니다. 그래서 B를 계산해 보면 QR분의 MV에 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때도 이제 계산을 해주면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테슬라가 되겠네요. 자, 이제 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숫자만 대입하면 나머지들은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는 전자의 각속력 오메가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각속력 오메가는 R분의 V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R은 7.5cm이니까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메타분의 아까는 속도를 구했었죠. 아까 구한 속도는 1.11 곱하기 10의 7성 m/s였네요. 그래서 오메가를 구해보면 오메가는 1.5 곱하기 10의 8성 1.5 곱하기 10의 8성 라디안 퍼 세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련된 문제 물어본 게 있는데, 자, 가속 전압이 350V에서 400V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물었죠. 자, 350V에서 400V가 되면 V가 V 프라임으로 늘어날 텐데 V 프라임이 V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400V로 가속해 줬을 때 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럼 속도가 더 커지니까 같은 자기장일 때 우리가 R분의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니까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얘는 M분의 QB가 되죠. 근데 M분의 QB는 전부 다 상수니까 얘는 일정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가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는데 오메가는 R분의 V는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일정하고 반지름은 커지고 속도도 커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28.3절은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 운동의 응용입니다. 자,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을 때 입자에 받는 힘을 보면 F는 전기장에 의해서 QE만큼의 힘을 받고 자기장에 의해서 Q V 크로스 B만큼의 힘을 받죠. 이 식을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힘에 의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을 때 입자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볼 거는 속도 선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도 선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할 때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면 자, 전압 Q가 밑에서 플러스 Q가 밑에서 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이때 Q가 받는 전기력을 F2라 그러면 F2는 QE가 되겠죠. 자, QE는 오른쪽으로 F2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력에 의한 힘은 FB라 그러면 얘는 QV B만큼 힘을 받게 되는데 얘는 왼쪽으로 FB만큼을 받게 되겠죠. 이때 FB하고 F2가 같게 되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QE가 QVB가 되고 이때 V가 P분의 E가 되는 속력을 갖는 놈들만이 직선 운동을 하겠죠. 만약에 V가 V 프라임이 V보다 큰 놈이 가면
V 프라임이 더 크다는 얘기는 자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휘게 되고, V 프라임이 V보다 작은 애들은 오른쪽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V보다 큰 애들, V 프라임이 V보다 작은 애들은 오른쪽, 이렇게 운동을 하고 V에 맞는 애들만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속력을 가진 입자만 직선 운동을 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속도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장과 전기장 내에서 입자의 운동을 이용한 응용 분야는 질량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질량 분석기는 금방 나온 속도 선택기와 속도 선택기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속도 V를 가진 애를 뽑아낼 수 있고, 얘가 B0에 자기장과 E의 전기장을 가진 속도 선택기에서 나와서 자기장이 B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이 B인 영역에 들어가면 동속 원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원운동의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이때 R에 떨어지는 R에 도착하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이 같은 애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도를 보면 V는 B0분의 E의 속도가 직전에서 나오죠. 자, 이 입자들이 R만큼 위치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 R은 QB분의 MV가 되니까 얘를 속도식으로 나타내면 M분의 RQ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집어넣으면, 자, B0분의 E는 M분의 RQB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Q분의 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분의 M은 2분의 RB0B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Q분의 M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하량과 질량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걸 질량 분석기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질량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분석할 때는 이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응용하는 게 사이클로트론이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입자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핵물리나 다른 하이에너지 피직스를 할 때 입자를 가속시켜 가지고 얘네들이 핵을 때려 가지고 핵을 분리시키면서 입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입자들을 가속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입자 가속기인데, 입자 가속기의 한 형태가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트론의 구조는 이런 모양의 양쪽에 전극이 있고, 여기다가 AC 전원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부터 나오든지 뭐 지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주기라는 게 있었죠. 사이클로트론에서 주기가 있었는데, 이 주기를 나타내는 게 T는 QB분의 2파이 M이었죠. 그래서 균이란 자기장이 있을 때 T는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 운동하는 주기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C 시그널을 걸어주는데, 이 AC 시그널에
주파수가 각진동수겠죠. 각진동수를 우리가 여기에 주기를 이 주파수의 주기를 얘하고 두 개를 맞춰주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자 Q가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자, 처음에는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속을 하면서 이쪽 편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 왔을 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전기장이 이제 이쪽으로 걸리겠죠. 그러면 얘가 이 부분에 왔을 때 이쪽으로 가속이 되고, 또 여기에 꼭 왔을 때는 또 반대쪽으로 전기장이 걸려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그래서 얘를 계속 가속시키면서 속도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이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트론에서는 이 교류를 걸어주는 교류의 주파수와 자기장에 의해 생기는 자이로 모션에서의 이 주기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자, 최종 요 사이클로트론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때 이걸 v를 대입시켜 보면 2m분의 q의 제곱, b의 제곱, r의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에도 전하의 자기장과 전기장 안에서의 받는 힘을 이용해서 사이클로트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